시작을 할게요.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런 교육을 시작했는지 좀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할게요. 자, 파이커트 본부장님의 성공 로드맵 PPT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리스크 없는 리크루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본부에서 12월 달에 입사를 해서 첫 코드가 나오신 분이 한 100만 원 정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100만 원 정도 체결해서 이번 달 뭐 시책 포함해가지고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요 정도 급여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분이 1월 달에 일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해당 본부장님한테 좀 계약을 좀 확인해봐라. 이상하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입사하고 나서 첫 달에는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두 번째 달에는 개시도 안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느낌상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약을 계속 한번 꼼꼼하게 파헤쳐봐라. 12월 달에 들어간 계약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뭔가 느낌이 저한테는 오는데, 해당 본부장님은 설계사가 열심히 일할 겁니다.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저런저런 핑계 대느냐고 1월 달 20일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설계사의 말보다는 데이터만 믿어요. 근데 12월 달 계약이 자동이체 되는 날에 안 빠지는 계약들이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아니, 12월 달에 체결된 계약이 1월 달에 자동이체 일에 수금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참, 잠깐만요. 링크 누르면, 그래서, 거기에 해당 총무가 하는 말이 12월 달 계약이 거의 다가 가상계좌로 첫 계약 보험료가 수납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들. 첫 계약이 가상계좌로 거의 다가 수납이 되는 거를 본부장님이 이런 거를 놓친 거예요. 네, 마이크 다 켜주세요, 그냥. 네, 본부장님들하고 이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럼 본부장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설계사가 왔는데 뭐 막 계약이 체결되는데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이 돼서 수납이 된다? 그러면 이 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 부분에 좀 본부장님들이 좀 노련해졌으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네? 요거는 파리바게트의 창업 비용이에요. 창업 비용. 네. 창춤 어플 지안 어, 파리바게트의 창업 비용인데 이게 2017년도인가 그때 창업 비용이에요. 서울에서 창업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월 예상 수익이 500에서 800만 원이에요. 이런 정도의 창업 비용으로 수익이 500에서 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노동은 얼마나 하는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노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국에 3,300개 점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창업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나의 발목을, 나의 손목을
위협하는 이런 산하 설계사님들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는 또 고객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고객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에요. 굉장히 큰 계약이 들어갔는데 고객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 어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보험료가 납입이 안 됐을 경우, 그럴 경우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불안한 요소가 왜 없겠냐. 그런데 오늘은 내 개인적인 실적이나 계약에 따른 리스크가 아니라 설계사를 잘못 뽑았을 때 또는 설계사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일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거를 사전에 좀 알고서 이 사업에 좀 뭔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오늘 교육을 준비했고요. 지난달에 그런 일들을 제가 해당 본부장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어, 설계사를 불러서 면담을 진행해라 했는데 설계사가 진짜 면담까지 했어요. 했는데도 그 설계사는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로써 끝나는 거죠. 설계사가 그런 거죠. 아직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그런 핑계를 대요.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급여를 지급 보류를 딱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죠. 해당 설계사한테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본부장님들이 설계사를 계속 믿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본부장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야, 설계사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본부장님들이 저하고 방향이 같은 것 같지만 본부장님 산하의 설계사한테 벌어지는 일들은 다 본부장님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자, 그래서 10가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카톡으로 드리면 돼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자. 김종천 단장이 왜 이렇게 아침에 2월 또 첫날부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떠드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10가지 정도만 체크하셔도 정말 큰일이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설계사 본인이 직접 하는가. 일명 B코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GA에서는 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홍길동 설계사를 리크루팅을 했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계속분 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계속분 그 수수료가 아까우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뭐 내 친구나 그런 사람 코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동안에 제가 GA 생활 13년 동안 가장 많은 먹튀가 발생한 건이거든요. 네. 저도 있었어요. 장모 등에 칼을 꽂은 사위도 봤어요. 사위가 일은 사위가 한대요. 근데 코드는 장모님 코드로밖에 못 쓴다. 지금 신용 불량이다. 근데 세상에 장모님을 엿먹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위가. 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쯤 예상 환수가 1억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지금 다 갚았어요. 그 장모가. 장모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장모가 막 근저당 설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1억 3천 원.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1억 5천 정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미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뜯어낼 게 있었으니까 해결이 가능했어요. 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이거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계사 본인 코드가 아니야.
본인 코드가 아닌데 그걸 안심할 수 있겠냐. 처음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는데 이런 설계사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코드로 위촉은 하고 일은 뭐 해당 설계사가 일은 한다더라. 이런 구조는요, 진짜 본부장님들이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코드로 일한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X. 네. 처음부터 X를 할 수 있어야 본부장님들이 질질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다 똑같았어요. 신용조회를 먼저 하거든요. 신용조회. 근데 본부장님들이 상담 시에 상담할 때 신용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사가 자신 있는 설계사가 있고 자신 없는 설계사가 있어요. 굳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마셔라. 근데 이 신용이 왜 중요하냐? 박부영 본부장님, 왜 신용이 왜 중요하죠? 본부장님들 리스크에? 신용이 좋아야 뭐 다른 부가적인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돈의 흐름이 아주 안 좋아요. 당장 내가 목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설계사가 이직을 한번 하면 까먹는 시간이 한 달 이상 되잖아요. 코드가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남의 통장 막 사용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 경제 활동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빌린 돈이라든지 뭐 이런 돈을 갚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다. 그래서 WSS에서는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을 아예 입사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입사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죠. 본부장님이 보증을 했을 때. 정말 피를 섞은 형제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신용이 안 좋아. 본사에 신용조회를 했더니 신용이 안 좋아서 입사 거절체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신용이 회복됐을 때 우리 그때 다시 만나면 어떻겠냐.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증보험 끊길 수 있나요? 도토락 본부장님 마이크 키세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네.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보증보험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계신 분들 또 신용이 옛날 신용등급으로 치자면 6등급까지는 괜찮은데 7, 8, 9, 10 그중에 90등급은 아예 저희가 입사가 거절되고요. 7, 8등급은 입사가 가능한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보증보험은 어느 정도 끊겨요. 자기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용은 그래도 보험을 해도 그나마 조금 괜찮다. 네. 자, 그래서 신용을 확실히 확인해 보셔라.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이클린조의 서비스라고 여러분들도 다 하신 거예요. 그 본사에서 이클린조의 서비스를 되게 까다롭게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지만 본부장님들은 최대한 빡빡하게 보셔야 돼요. 본부장님들이 이 이클린조의 서비스를 받아본 그 보고서를 보시고 아 이분이 경력은 얼마나 되고 또 유지율 건수는 얼마나 되는데 건수 대비 유지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안전 판매를 했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사고가 예상됐던 설계사는 어이없게도 12월 달 계약 중에 완전 판매 그 모니터링에서 자필 서명을 미이행한 경우로 고객이 모니터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나 사인한 적 없다. 이렇게 모니터링에서 계약 한 건이 거절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예요. 하늘이.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불안전 판매 행위니까. 네.
이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할 때, 총무님은 이클린조의 서비스 창을 열어놓고, 거기서 주민번호를 넣고 뭐 본인 인증 받아서 아예 그 자리에서 이클린조의 서비스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신용조회하고 이클린조회까지는 진행을 하셔라. 뭐 옛날에 나 보험 잘했다. 왕년에 뭐 COT 출신이다. 백날 얘기해 본들 최근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일을 하더라도 해당 본인의 이력은 꼭 보셔라. 자, 네 번째가 우리의 직급별 지급률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지급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오픈해서 수수료를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수수료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분이 수수료에만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 네? 특히 손해보험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생명보험, 종신보험은 어느 회사가 많이 나오나요? 법인 용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막 20년 납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핸들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자기가 먹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수수료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제 말이 맞죠? 네. 리크루팅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막. 그래서 우리 직급별로 수수료를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수수료에 이분이 얼마나 대한 관심이 있는지 예? 그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고정후활 제도의 취지와 혜택 이 고정후활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본부장님들도 시간이 흐르면 아 이거 30만 원 왜 뛰어가는 거지? 아 이거 50만 원 왜 뛰어가는 거지?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데 생각을 좀 반대로 해보신다면 우리가 그 능력이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고정후활 제도를 선택을 한 건데 환수를 많이 발생시킬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좀 둔해져요. 감각이 별로 없어. 왜? 내가 먹고 튈 거니까. 아이, 뭐 이거, 30만 원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환수를 발생시킬 건데 그까짓 거 30만 원 본부장한테 좀 보태주면 어때? 분명히 일을 잘 하시거나 선보 계약이 많아서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거 30만 원 조금 부담되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일은 많이 못하지만 자기 머릿속에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그냥 패싱을 하더라.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소개와 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소개는 뭐냐? 그냥 본부장님한테 내가 관리할 사람은 아닌데 지점장급의 어떤 설계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소개 제도고요. 관리는 뭐냐? 내가 진짜 내 밑에 종속적인 그런 설계사를 리크루팅해서 내가 동행도 나가고 밥도 사주고 하는 게 관리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잘 뜨뜨미지근하게 듣거나 아니 저는 어차피 리크루팅 안 해요 하면서 수수료에만 관심을 많이 표시를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라 이런 거죠. 이분이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본인이 어떤 관리자로서의 비전이 있거나 이 소개비 괜찮다 평생 나온다고요?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 관심이 좀 떨어져. 그런 분들을 조심해라. 자, 그리고 본부 분할이나 뭐 공동본부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본부장님들이 의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증제도. 이 보증제도에서 이제, 털컥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첫 달에
한 200만 원어치 넣어서 다음 달에 2천만 원어치 받고 싶은데 보증보험을 2천을 끊어야 된다고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좀 너무한다 막 이런 거. 보증보험료도 아까워서 여기에서 조금 근데 진짜 확실한 먹튀인 경우에는 뭐 보증금 보증보험 2천만 원 끊죠 뭐 이러고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도 여길 거예요. 근데 WSS는 3개월 동안 급여의 100%를 보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면 돼요. 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기 계약, 가족 계약, 요 규정을 반드시 안내를 하시고, 예. 이게 왜 그런지를 안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일명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잖아요. 동거인으로. 이런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 이름으로 계약자 피보험자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계약이 들어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걸러낼 수 있을지 가능합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이 가족,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정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것까지 깊숙이 좀 관여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손해보험 위주의 설계사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주시를 하셔야 돼요. 계속분이 나오면서는 이분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WSS에서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어떤 이행 보증에 대한 거를 완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도 안 가지고 있어, 본부장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냐고. 그래서 그런 서류들, 이런 서류들은 반드시 입사 시에 설계사가 챙겨오는 서류들,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잖아요.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좀 큰 계약이 들어갔다. 손보계약 뭐 10만 원 이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손보계약도 20만 원 이상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약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야. 그런 경우에는 한수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가족 계약 들어갈 게 있는데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설계사가. 이번에도 그 설계사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뭐 큰 계약 안 들어가겠지 하고서 예.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1월 25일이 됐는데도 보험료가 수급이 안 된 거예요. 보험료가. 그러면 이거는 작성 계약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작성 계약을 본부장님이 12월 달에 승인을 한 거죠. 승인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한수가 예상되더라. 그래서 가족 계약 또는 친구 계약인지 아닌지 선후배 계약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아시려면 들어간 계약의 피보험자 계약자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큰 계약들. 30만 원, 40만 원 단위가 막 서너 개씩 체결이 된다. 유니버셜 종신 이런 걸로. 그러면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야, 너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체결됐는데 이 사람 누구냐? 너랑 어떤 관계 어떻게 만났어? 일단 설계사하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촉이 돼가지고 한 1, 2년 된 사람 지금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계사.
위촉이 된 지 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설계사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약을 그려놓고서 이거를 수수료로 받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사례에서 이런 친구나 선후배 관계 계약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슷해. 같은 고향 출신인 거예요. 네. 나중에 그거 다 제가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다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기 행위예요, 사기. 네. 여러분들이 사기라는 말을 어떤 계약에 들어갔을 때 좀 의심스러워서 설계사랑 면담을 할 때 그런 행위는 사기인 거 알지? 나는 너를 믿어 하면서 사기라는 단어를 꺼내 주셔도 돼요. 사기죄에 해당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어떤 본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약을 그려놓아서 그 본부장이 지금 깜빵 가 있어요. 그게 WSS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직은 이미 다른 GA에서도 그런 뭐 몇 억을 먹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더니 이분들이 다른 GA에서도 몇 억 해가지고 수사 대상이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약, 가족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우리 공통 규정에 다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본부장님들이 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이에요. 금소법 교육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설계사들은요, 본부장님들보다 더 이 금소법을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금소법에 보면 적합성의 원칙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하는 것처럼 좀 큰 계약이 들어갔을 때는 이 고객이 보험료 납입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본사보다도 보험회사보다도 본부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들어갔는데 아이고 다음 달에 돈 나도 많이 나오겠다. 설계사도 많이 나오겠네. 나한테도 나오겠고. 마냥 기뻐하고 마냥 좋아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영업을 진짜 날영업을 하는지, 고객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야 내가 네 통장에 매달 보험료를 계속 입금을 할 테니 너는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을 대부분 어, 먹튀를 할 사람들은 다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들은 이 계약이 좀 뭐 손해보험 계약은 뭐 운전자보험 몇만 원짜리 계약은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요즘 정기보험 수수료가 괜찮다 보니까 또 법인 그 어떤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이 수수료를 페이백 해주는 설계사들도 있어요. 개중에 법인용어, 기업보험을 판매한답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트라넷에 매일매일 접속을 하셔서 매일매일 본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들을 이렇게 기르시면 오늘도 그게 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 뭐 조금 살을 더 붙일 만한 사안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10가지만이라도 본부장님들이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린다면 어디 갔어?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잠깐만요. 공유가 자,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신용조회를 했을 때
이분의 신용이 어떤지, 그리고 본부장님들이 물어보면 돼요. 본인 카드로 지금 생활하고 있냐? 본인 카드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 카드 발급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 신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이분을 리크루팅 하셔야 된다면, 이클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서 얼마나,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건수 대비 유지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유지하는 보험 중에 또는 건수 대비 불안전 판매 행위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거를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봤던 이 보증제도와 자기계약, 가족계약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소법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어요. 신입 설계사나 뭐 이렇게 본사 공지사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제 공지된 거예요. 영업제재심의위원회라고 불안전 판매 2회, 3회 뭐 해가지고 지금 생보계약 1개월 정지, 2개월 정지.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본부장님들한테 거의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만약에 WSS이 징벌적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과징금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징금을 본부장님들한테도 떠넘길 거예요. 해당 설계사한테도 떠넘기고.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사에서는 영업정지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부 내에서 제재 기준, 징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설계사들의 동의만 얻고서 시행을 하시면 돼요. 본사에서는 이렇게 제재를 하지만 야, 나는 그 꼴 못 본다. 본사보다 더 빡세게 나는 이렇게 본부를 운영할 것이다. 설계사님들하고 어떤 합의서에 동의서에 사인만 받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좀 강력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매달 교육 파트에 공지사항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일정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건 아닌데. 2월 교육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입 BM 오리엔테이션 1회 본부장들 교육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제가 의무교육이 뭐냐? 여기 보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요거는 수수료 지급이 보류되니까 요거는 무조건 본사 가서 이수를 하셔야 돼요.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설계사가 이 교육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본부장님들이 금소법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또 왜 없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사로 보내서 또는 이게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본부장님들이 야, 너 가가지고 여기 요 교육만 받고 와. 언제냐면 2월 14일 금소법 교육이 13시부터 14시 50분까지 있으니까 요것만 받으라고 하세요. 요것만. 나머지는 본부 내에서 다 해결 가능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금소법 교육만 요 2시간 정도만 딱 받고 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아니까. 네. 그런데 2월 14일 날 못 받았어. 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야, 본부장 교육 내가 가는데 이날 여기도 13시에서 2시까지는 금소법 교육이 있다. 똑같아요. 교육 내용이. 네? 본사에서도 매달 2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금소법이
이 회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크다. 이걸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형 GA를 선택해서 가시는 그런 설계사들 중에는 아마도 영업정지 한두 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야, 니네는 법인 사업자 폐쇄라든지 이런 걸 지시를 할 만한 그런 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GA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예전에는 원수사를 타겟으로 이렇게 교육을 금융감독을 했었지만 지금은 원수사보다 GA를 훨씬 더 한 10배, 20배 더 빡세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파리바게트보다 차리기는 쉬워도 돈은 더 벌 수 있어도 요거에 한번 걸려드는 순간 정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으니 본부장님들도 이 금소법 교육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설계사들을 주기적으로 이 교육,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 교육을 조금 잘 모르는 설계사가 있다. 네? 사무실에서 사인 막 해대고 막 이런 분들 계시면 그냥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본부장님들이 그런 분들 제재를 하셔야 돼요. 사무실에서 막 자필 서명을 고객 대신에 하는 설계사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안 된다. 왜? 결국 나중에 본부장님들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이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받게 하셔야 된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본부장님들이 바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돼요. 질문이 있는 분들만 남으셔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게요.